자,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자, 상속의 이점은요, 엄밀히 말하면 많기는 많아요. 상속의 이점이라는 게. 왜냐하면 코드도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반이 되는 클래스만 하나 잘 만들어 두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TV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무슨 TV, 무슨 TV, 무슨 TV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은 당연히 조상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죠? 맞잖아요. 뭐 파워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는 TV라는 곳에 베이스에 깔리는 것들은 공통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조상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개별 부분, 즉 뭐 예를 들면 스마트 TV라든지 뭐 인공지능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로 그러한 부수적인 기능들은 당연히 자선에서 따로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을 조상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짬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혹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기능을 없애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만 없애고자 한다면 조상 클래스만 손을 대면 되죠.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조상의 변경은 자손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손의 변경은 조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parent, 얘는 지금 조상이 익스텐지 오브젝트가 사라져 있을 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빼고요. 자, 그 다음에 child, parent를 상속받고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child 2도 parent를 상속받고 있어요. 그리고 grandchild에서 얘는 child를 이렇게 상속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상속 계층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 다이어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속 계층도는 이제 우리가 자바를 배우시면 나중에 이제 UML이라는 이 언어보다는 설계도를 만드는 이제 클래스 간의 관계도를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UML이라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속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상속 계층도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아하, 얘가 계층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바라봐도 이렇게 돼서 요거 둘이는 서로 연관이 없고 요거 둘이도 서로 연관이 없고 얘 둘이를 공통적으로 상속을 받고 있으니 이 페어런트는 얘와 얘의 교집합을 이루고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는 쭉쭉쭉 확장돼서 나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상속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상속은 클래스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긋지만 뒤에 가면 이제 인터페이스는 상속이 아니라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다티드 형태, 점선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한다라는 이렇게 표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나중에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이 실선과 같은 형태는 조상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간의 자손 클래스 간의 관계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을 때 별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있으면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다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각각 페어런트가 뒤에 있고 그 다음 얘는 차일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뻗어나가는 게 바로 자바의 자바의 이제 계층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를다가 클릭을 하고 컨트롤 T를 눌러 보잖아요. 그죠? 몰라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디 갔나요? 이걸 내가 상속계 증도를 보고 싶어. 컨트롤 T를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얘는 오브젝트만 상속받았잖아요. 어떤 걸 상속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오브젝트만 상속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니다. 아이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포함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는 게 이제 방금 배웠는데, 클래스 간의 관계, 릴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자바는 C++과는 달리 다중상속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건 극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클래스 A 해놓고 익스텐즈 이렇게 해놓고 B, C, D, E, F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B에서부터 F까지의 조상 클래스한테 여기에 어떠한 멤버 변수가 있고 어떠한 멤버 메서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어떠한 클래스 A를 정의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똑같은 게 있다면 충돌 나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아울러 역순이 돼버린 거죠. 왜? 이거 다 알아야 되죠. 그죠? 디테일한 구조는 몰라도 얘 멤버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서 자바는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중상속을. 그러면 얘는 상속을 하나밖에 못 해요. 싱글 이네리턴스라고 해서 단일 상속밖에 안 돼요. 자바는. 근데 이 C, D, E, F가 다 필요해. 예를 들어. 필요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이 A라는 클래스 안에다가 이 C, D, E, F 이 네 개를 우리가 멤버 변수처럼 여기에다가 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컴포지트라는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포함이라는 것은 이제 자바에서 다중상속을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대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면 한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다른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하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클은 아시다시피 원점과 라디어스 반지름만 있으면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원점의 점이라는 거 우리가 포인트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죠? 앞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개는 포인트 클래스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포함이라는 관계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따라 들어가 보면 포인트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밑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카 클래스가 있다고 보면 카 클래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색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와 같이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한다면 엔진이라는 클래스를 빼고요. 따로 빼서 만들어 놓고 이걸 포함으로 돌리는 거죠. 도어 클래스도 역시 도어는 문이 딱 4개나 5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도어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컴포지트라고 해서 포함 관계인데, 이 포함 관계는 이제 나중에 코드를 치면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포함 관계로 되어 있는, 즉 멤버 변수로 이 클래스가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의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얘 우리가 생성자를 따로 줬다고 해가지고 얘 생성자를 호출했어. 그렇다고 해서 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이 포함된 클래스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스턴스가. 그래서 먼저 만들어지고요. 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여기에 생성자에서 어떠한 작업을 할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좀 내용이 좀 까다롭긴 한데요.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고 한번 직접 쳐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함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클래스 간의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상속을 할 건가 혹은 포함을 할 건가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요까지 일단 한 개 하고 끊을게요.